2004년 18살의 나이에 프로복싱 무대 데뷔전을 치른 영국인 복서 켈브룩은 10년 동안 32연승을 거두며 2014년 첫 세계 타이틀전을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IBF 웰터급 챔피언 숀 포터. 켈브룩은 짐승 같은 스태미너와 강력한 파워를 갖춘 챔피언 숀 포터를 상대로 박빙의 승부 끝에 판정승을 거두며 IBF 웰터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이후 타이틀 3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36연승의 기록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죽짓의 기세로 웰터급 무대 장악을 시작한 켈브룩은 WBA 챔피언 키스 서먼, WBC 챔피언 데니 가르시아, WBO 챔피언 제시 바르가스, 이 3명의 웰터급 챔피언들을 모두 잡아내겠다고 공언하며 웰터급 최강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매치룸 복싱의 프로모터 에디 헌은 IBF 챔피언 켈브룩과 WBO 챔피언 제시 바르가스가 2016년 8월 또는 9월에 영국 셰필드에서 웰터급 통합 타이틀전을 치를 것이라는 빅뉴스를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결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건인 브렉시트로 인해 성사 직전 단계에서 와해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었고, 매치룸 복싱의 프로모터 에디 헌은 브렉시트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와 이익 배분 문제로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게나디 골로프킨 대 크리스 유뱅크 주니어의 대결과 켈브룩 대 제시 바르가스의 대결이 모두 취소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빅매치를 날려버리며 상실감에 빠져있던 프로모터 에디 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켈브룩을 찾아가 불가능한 대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에디 헌은 켈브룩에게 게나디 골로프킨과 싸워보는 것 어때? 라고 하며 농담 같은 매치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켈브룩은 웰터급, 게나디 골로프킨은 미들급 선수였고, 이제 막 웰터급 챔피언에 오른 켈브룩이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미들급의 제왕 골로프킨과의 대결을 받아들이는 건 상식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36연승을 거두며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켈브룩은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진심으로 골로프킨과 싸우고 싶어 했고, 당장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며 불가능할 것 같았던 대결에 불씨를 지피게 되었습니다. 게나디 골로프킨은 미들급에서 경기를 하는 조건이라면 이 대결을 수락하겠다고 하였고, 켈브룩은 미들급에서 싸워야 한다는 조건까지 흔쾌히 수락하며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매치업을 성사시키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매치룸 복싱의 프로모터 에디 헌은 게나디 골로프킨 대 켈브룩의 대결 소식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 매치업은 영국은 물론 전 세계 복싱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켈브룩의 미들급 도전을 무모한 도전으로 평가하였고, 게나디 골로프킨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였습니다. 골로프킨은 미들급에서 타이틀 16차 방어전을 치러내며 35승 무패 32KO의 미친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미들급 통합 챔피언이었고, 16번의 타이틀전을 모두 KO승으로 장식하며 괴물 중 괴물로 평가받고 있던 극강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켈브룩 역시 36연승을 달리던 무패 챔피언이었지만 두 체급 아래인 웰터급의 챔피언이었고, 골로프킨처럼 높은 KO율을 가진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대결은 초보와 전문가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인 골로프킨의 승리를 예상하였습니다. 2016년 9월 10일 미들급 통합 챔피언 게나디 골로프킨과 웰터급 챔피언 켈브룩의 대결이 켈브룩의 홈인 영국 런던의 O2 아레나에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스매치급 대결이라고 하며 켈브룩의 패배를 예상했지만, 켈브룩은 자신의 테크닉을 믿었고 승리를 자신하며 미들급의 제왕에게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켈브룩은 골로프킨의 파워펀치를 의식했지만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골로프킨은 단순히 파워만 강력했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골로프킨은 잽이 뛰어난 선수였고, 가볍게 툭툭 던지는 묵직한 잽으로 경기를 지배한 뒤 파워펀치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하이브리드형 탱크 같은 선수였습니다. 켈브룩은 시작부터 골로프킨의 잽 공격에 링 사이드로 밀려났고, 예열도 없이
켈브룩을 코너로 몰아넣고 무지막지한 파워펀치를 꽂아 넣었습니다. 골로프킨의 파워는 켈브룩의 예상을 너끈히 넘어서는 압도적인 위력을 보여주었고, 켈브룩은 경기 시작부터 공산 탈춤을 추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켈브룩은 날카로운 스트레이트로 반격을 해보지만 바위 같은 내구성을 가진 골로프킨에게 아무런 위협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골로프킨은 경기 시작부터 압도적인 파워로 경기를 잠식해 나갔고, 이 대결은 웰터급 대 미들급의 대결이 아닌 웰터급 대 헤비급의 대결로 보일 정도로 파워에서 큰 격차를 보였고, 많은 이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스매치급 경기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켈브룩은 정교하고 날카로운 잽과 스트레이트 공격을 던지며 골로프킨의 전진 압박에 맞서 싸웠고, 깔끔한 어퍼컷까지 적중시키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골로프킨은 정타를 허용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해서 전진 압박을 하며 켈브룩을 링 사이드로 몰아넣었습니다. 2라운드는 켈브룩이 링을 크게 돌며 골로프킨에게 좋은 펀치들을 꽂아 넣었고, 골로프킨은 사냥감을 궁지로 몰아넣는 전진 압박을 보여주며 다음 라운드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골로프킨의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됩니다. 라운드 시작부터 무섭게 몰아치며 켈브룩을 쓰러뜨렸고, 슬립다운이긴 하지만 골로프킨의 무지막지한 기세에 눌려 넘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골로프킨의 탱크 같은 전진 압박이 이어졌고, 링 사이드로 켈브룩을 몰아넣고 바디와 앞면을 오가는 오한마 세례를 쏟아부었습니다. 켈브룩은 자신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만지며 무언가 이상이 생긴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고, 골로프킨의 살벌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날카로운 스트레이트로 반격을 하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켈브룩은 오른쪽 눈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꿈쩍도 하지 않는 골로프킨이라는 장벽을 때리며 사자의 사냥에서 벗어나기 위한 얼룩말의 뒷발차기처럼 희망없는 생존의 반격을 이어나갑니다. 골로프킨의 묵직한 잽은 쉴 새 없이 켈브룩의 앞면을 두들겼고, 무섭게 레프트 오버핸드 훅을 던지며 켈브룩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합니다. 골로프킨은 효율적인 링 커트 실력을 보여주며 사각의 링을 좁게 느껴지게 만들었고, 켈브룩을 링 사이드로 몰아넣는 완벽한 세팅을 보여주며 다음 라운드에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고 결과는 뻔해 보였습니다. 골로프킨의 KO승이 유력해 보였고, 사자의 사냥은 끝마무리가 되어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얼룩말은 지쳐 보였고 전의를 상실한 채 사자의 공격에 뒷걸음질만을 치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되는 골로프킨의 탱크 같은 전진 압박과 무지막지한 공격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켈브룩은 코너에서 타워를 던지며 공포스러웠던 살육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6연승을 달리며 파죽지세의 기세로 웰터급의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켈브룩은 미들급 챔피언 게나디 골로프킨에게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며 처참한 첫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격차를 보여준 이 대결은 게나디 골로프킨의 무서움을 강렬하게 각인시키며 많은 강자들이 골로프킨과의 대결을 피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기 이후 켈브룩은 안아골절로 인해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고, 이후 에롤 스펜스 주니어전에서 또다시 안아골절을 당하게 되며 유리몸의 이미지가 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나디 골로프킨 대 켈브룩의 대결은 무모한 도전은 무서운 결말을 낳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긴 경기로 복싱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